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0일 오후 1시입니다. 제가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좌파 중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자충수로 대한민국을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자충수는 6.25 남침입니다. 그때 6.25 남침을 하지 않고 월남식으로 간접 침략을 하고 게릴라를 통해서 그리고 남로당 조직을 통해서 끈질기게 내전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1950년대 말에 갔으면은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조업한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벌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세계적 인물로 크고 그분 덕분에 그리고 트루만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 유엔의 도움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라는 선물을 갖게 된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세계적 인물로 만든 게 김일성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더라면은 그때 민간인 신분이던 박정희 씨는 그냥 방골 뭐라고 그럴까요? 방골 분자로 인생을 끝냈을 겁니다. 이분이 워낙 방골 정신이 강해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술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아마 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남침하니까 그 여순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군복을 벗었던 박정희가 다시 장교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야 5.16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김일성과의 체제 대결을 벌이고 그래야 김일성 북한 노동당 정권에 이길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정희였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또 한 번 박정희를 도웁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 그게 또 박정희로 하여금 분기탱천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예비군을 조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화공업 건설로 나아갑니다.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중화공업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리하여 중화공업 건설로 뛰어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또 이게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이 없었으면 박정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북한이 매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동훈 후보자를 북한이 이거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한 인물을 키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대로요.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는 김일성이고 이승만을 세계적 지도자로 만든 것은 또 김일성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매체를 시켜가지고 선전 매체를 시켜가지고 한동훈 공격하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대남 선전 매체가 연일 지금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괴한 자격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아주 꽤 이게 잘 쓰여진 글을 올렸어요. 남조선에서 새로 들어설 장관 후보자 내정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하여 여론이 뒤숭숭하다. 그중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예언한 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이다. 이 우리 민족끼리는 거의 다 남한 언론을 또는 남한의 정당의 이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씁니다.
이 매체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 사주 의혹 및 금원 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 숱한 선배들을 제치고 발탁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를 하고, 가관은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한동훈의 자격에 대해 유창한 영어 실력 때문이라는 윤석열의 강변이라면서 전문 외교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면서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니 그야말로 정치 문외한들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청거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는 아무리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생각해도 영어 실력으로 장관 자리를 고른다는 논거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오죽했으면 정치권은 물론 남조선 각 계층에서도 앞으로 장관 후보자를 고를 때 영어 실력도 자격 기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조서가 터져 나오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논평은 또 한동훈이 거의 오랜 최측근이며 윤석열 못지않게 사람 잡이에 이골이 난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대통령 당선자인 윤석열이 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금수완박을 박살내며 검찰 내 친문 세력도 숙청하려 하는 등 정치보복의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어디 어느 신문 이 논평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 선전 매체하고 남한의 좌파 매체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을 또는 한국의 보수 정권을 비판하는 데는 거의 비슷한 결로가 나갑니다. 이상한 지금 남북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런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는 데서 함께 손발을 맞추고 칼잡이 노릇도 하면서 세간의 예평대로 검찰공화국의 깃털을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가 다름 아닌 한동훈인 것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쓰네요. 한마디로 유창한 영어 실력이라는 해괴한 자격은 편가르기, 정치보복, 폭압정치를 위한 윤석열의 장안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7일에도 우리 민족끼리는 또 한동훈 후보자를 거론하면서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과 손발을 맞추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던 자로서 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자다. 지난 23일에도 마방집이 망하려면 하늘소만 들어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후보자를 아주 심하게 비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을 대통령 후보로 만약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를 발탁한 윤석열, 그 다음에 그를 핍박한 친문 검사들 또는 유시민 같은 사람, 여기에 김정은이 하나 끼일 모양입니다.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남북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이게 비단 정치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역사 전체를 볼 때 그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자충수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오만에서 나옵니다. 무식한 사람이 오만하면은 꼭 이 자충수를 둡니다. 지금 금수완박도 결국은 이게 자충수로 귀결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